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본인 신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있고 스스로 청구금을 산정할 수 있다면 꼭 예를 들면 후유장애 남지 않는 경미한 사고, 흔히 이 3주 진단의 사고들입니다. 다발성 신체장애, 고도 후유장애, 면부체기 첨예한 사건 등 면밀한 서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있어서는 손해사정사를 꼭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들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손사님, 손해사정사 꼭 선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교통사고 나거나 산재치료 후에 근제보험 청구, 개인보험에 있어서는 장애보험 청구 등 본인 신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고 있고 스스로 청구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이나 사고가 아니더라도 집 매매하실 때 법무사 그리고 개인 송사로 인한 재판도 본인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잘 준비할 수 있고 자기 변론도 할 수 있으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이러한 사고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사건이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예를 들면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경미한 사고, 흔히 이 3주 진단의 사고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고들도 네. 보험사고가 얼마 받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분쟁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손해액을 산정해 보면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미한 사고에서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더 많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경미한 사고는 보험사에서 향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의 기대 심리는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액만을 보험사가 제시하면 당연히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을 수 없으니 보험사는 향후 치료비 명목을 조금 실제 손해액보다 과다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과다하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위에서 잠시 설명드렸는데 본인이 쉽게 얘기해서 직접 잘 알아보고 장애 청구라든지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으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의 정보가 넘쳐 흐르죠.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상황들을 취합해서 스스로 할 수 있다 판단되시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거의 단순 청구만 해도 보험금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경우 저희도 의뢰인한테 직접 한번 청구 진행해 보시라고 권유도 드리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시고 본인이 신체 장애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까지 하셨다면 이때에 손해사정사 선임 없이 진행하셔야겠죠. 물론입니다. 다발성 신체장애, 고도후유장애, 면부체기 첨예한 사건 등 면밀한 서류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손해사정사를 꼭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